여러분의 계좌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저희는 평일 오후 1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의 시장 분위기와 특징주, 그리고 전문가님의 공략주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까지 함께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방송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종목 상담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저희와 함께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연 링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 리스트까지 모두 챙겨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떠한지 보다 꼼꼼하게 배워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이데일리온 민경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간밤에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우리 증시 오전장 상황은 어떠했을지 저와 함께 짧게 확인해 보고 넘어가시죠.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부를 키워내면서 265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 상승하면서 863선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BM이 코스피 상장 이전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강하게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도 다시 한번 초전도체와 관련된 테마주 안에서의 움직임은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CCS와 덕성, 파워로직스, 신성델타테크, 서남까지 일제히 모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오늘 시장의 분위기 어떤 부분들 핵심적으로 살펴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오전장의 한 줄 평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으로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큰 파도가 곧 있으면 시행이 될 줄 알았었는데요. 3월 초에 시행될 것으로 예측했었던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강압적이 아니라 자율 시행으로 올해 하반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3월 초에서 7월 달로 우리 시행 일정이 한 4개월 정도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던 저 PBR 관련주들의 이제 상승 모멘텀 또한 일시적인 조정 흐름이 어제까지 나왔었고 오늘은 좀 하락이 멈춰 나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올해 6월 달까지 최종적인 그런 확정안이 발표되고 7월 달부터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 그리고 우량주들의 한 번 더 밸류업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정확한 시행은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겠습니다만은 네, 우리 하반기에 우리 6월 달, 5월 달, 늦어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금리 인하가 이제 동시에 시행이 된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우리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연중 고가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너무 조급한 마음에 지금 급등주 따라가다가 잘못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대시세 초입에 있거나 저점에 있거나 아니면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잘 공략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우리 새로운 데 투자를 것보다는 사옥을 짓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평가된 회사들이 많은 것 같고요. 특히나 우리 상속세가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 상속세 시점에서 주가가 만약에 2배가 올라가면은 상속세도 지금 2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우리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기업들은 내가 우리
경영권을 승계해주는 과정 동안에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기업들, 상장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가능하면은 뭐 자녀분들에게 상속세를 조금 주는 것이 절세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주가가 낮을 때 최대한 가격을 끌어내려서 상속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네, 뭔가 조금 더 뭐 현명한 이제 승계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승계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자율적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은 이제 막 승계 작업이 끝난 우리 상장사들에 대한 공부를 잘 전략을 세우신다면 네, 앞으로 우리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시청자분들의 좋은 네, 수익과 전략 세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또 시행되는 만큼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우리 시장 대응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 저희가 하루하루 방송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제시해 주셨던 공략주, 또 좋은 상승을 보여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AS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받았던 종목인데요. 수익률을 고점 기준으로 4.5%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 오늘 다시 한번 AS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틀 전에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봤던 종목입니다. 지난주 한화그룹주들의 실적이 일제히 발표가 됐고 그중에서도 하나솔루션은 이틀 전에 받았는데 일단 5% 상승 만들어냈거든요. 어떤 부분 추가적으로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뭐 1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이틀 만에 좀 챙겨드릴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사실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3만 원의 목표가를 아직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어디서 공략을 했길래 뭐 작지만 3에서 4% 정도의 상승을 노려볼 수가 있었는지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은 대시세 초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아닌 저점 매수 관점에서 바닥에서 물량을 실어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 관련주로 주가가 69,000원, 7만 원 정도까지 과거에 큰 시세 분출을 2번 정도 기록을 했었던 종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주가를 26,500원 수준까지 저점을 다지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까지? 3만 원 후반에서 약 4만 원 정도까지 시세 분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점 7만 원, 6만 9천 원 대비 저점까지 마이너스 약 60% 넘는 폭락과 어려움과 매를 맞았던 종목이다. 그리고 그 종목의 저점과 이중바닥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했다라는 것은 자, 이 종목의 최근 4년에서 5년 정도 코로나19 폭락장 이후에 이제 이 종목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주분들이 다 손실 구간으로 접어든 공포의 구간, 좌절의 구간으로 접어든 시점이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수능도 의대를 가려면 상위 0.1% 안에 못해도 정말 0.5% 안에는 이제 들어야 원하는 뭐 서울대, 뭐 카이스트, 뭐 원하는 대학을 골라갈 수 있듯이 우리 주식 투자도 하나솔루션 종목의 현 시점 4년 동안, 5년 동안 만들어진 저점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량을 확보하신다면은 평단가 낮은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상위 1% 이내에 들어가는 타점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지점이 바로 이번 주 월요일의 지점이었고요. 자, 우리 26,500원에서 저점을 확인했고 39,000원까지 30배에서 40% 정도의 상승이 한두 달 만에 만들어진 거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 차트를 통해서 바닥에 잡았다면 우리가 투자했다면 뭐 반포의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뭐 껄을 많이 하는데요. 과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작년 10월달 공략을 했다면 뭐 30에서 40% 정도의 소소한 이제 상승을 노려볼 수 있었던 그 타점 부근에서 우리가 2월 26일 월요일에 이 양봉의 캔들 저점을 마무리하고 단기 저점을 다지는 구간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시세가 나올 급등 종목은 아니지만은 저점의 물량을 모아갈 종목입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자, 화요일에는 장중에 플러스 1.87% 그리고 오늘은 장중 3에서 3.48% 정도의 소폭이지만 어제 1%, 오늘 3%, 도합 4% 정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은 과거력을 봤을 때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는
네, 우리 4년, 5년 동안 전국에 있는 주주분들 줄 세웠을 때 상위 1%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목표가 3만 원까지 네,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보는 걸 강조해 드리면서 네, 우리 하나솔루션 종목 우리 수익 축하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목표가 3만 원까지 추가 홀딩하셔도 무리 없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3%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일단 3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여러분들도 잘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오전장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과 이슈들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장 어떤 부분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우리 에코프로 BM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제 상장 폐지를 시키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왜 상장 폐지 시키냐라고 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스닥에서 상장 폐지 시키고 코스피로 이전하겠다. 우리 과거에 카카오가 했던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주주총회 안건이 올라오면서 우리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동사의 네, 모멘텀으로 오늘 작용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코스피 지수도 1%, 코스닥 지수도 1% 이상 이제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리고 초전도체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실시간으로 거래대금 약 8천억을 수반하면서 에코프로 BM이 시장의 주도주로 오늘 자리매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올라갈 때 58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8만 원, 19만 원 정도까지 60% 이상 폭락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박스권 등락을 가져갔었던 종목인데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최근 단기 박스권 상단 가격인 25만 4천 원 가격대를 오늘 갭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동 종목의 매매 전략을 세워본다면 보유자분들의 관점에서는 25만 4천 원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 과거에 대량 거래 터졌던 캔들의 시가와 종가 영역대에 대략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1차 28만 원, 2차 31만 원 수준까지의 저항대를 돌파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목표가 대응 진행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에코프로 BM 종목으로 우리 돌파 자리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번 주, 지난주 보이지 않았던 대량의 수급이 얼마 위로 25만 4천 원 위로 오늘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우리 에코프로 BM 종목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25만 4천 원 가격을 기준 잡고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우리 1차 목표가 28, 2차 목표가 31만 원까지의 단기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로 이사가는 에코프로 BM 덕에 오늘 코스닥 지수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 25만 원 선을 조금 기준으로 잡고 31만 원까지의 가격 상승 단기적으로 충분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과 이슈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이슈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HBM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굉장히 이제 큰 글로벌적인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뭐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만은 네. 대한민국처럼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반도체, 조선, 뭐 석유화학, 뭐 자동차 이런 쪽으로 정말 수십 년 안에 이제 성과를 크게 만들어낸 국가가 사실 전 세계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자, 앞으로는 우리 반도체에 대한 살아남느냐, 살아남지 못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제 HBM 관련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원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요. 이 반도체 장비가 글로벌적으로 HBM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우리 대규모 반도체 쪽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동사의 오늘 사상 신고가 우리 전고가를 돌파하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수요일 오전장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로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저는 콕 찍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종목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정도가 어제 버전이고 오늘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정도까지의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오늘 하루 동안 거래된 거래대금이 약 4천억 정도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4천억 정도의 거래대금을 사실 혼자서 발생시키기는 어렵고 네. 누군가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과거의 저항대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라는 의지가 오늘 장대 양봉과 그리고 오늘의 대량 거래에 저는 이제 표출이 됐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우리 5분 봉상 세워본다면 자, 9시 25분 기준
이 36,000원 가격대 위로 36,000원 가격대 위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되면서 누군가가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이 4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을 발생시키면서 얼마 가격 36,000원의 저항대를 오늘 돌파하면서 얼마까지 4750원까지 15% 이상의 큰 상승을 분출시켰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 종목은 36,000원짜리가 기준선이고 보유자분들께서는 36,000원을 안 깨면 보유 가능, 그리고 미보유자분들께서는 36,000원을 찍고 반등하는 타점에서의 단기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주성 엔지니어링 종목도 반도체 그리고 HBM 테마주로 오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36,000원 기준 잡고 진입 타이밍 고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여기에 올해 실적과 관련된 기대감도 이 종목에 그대로 있는데요. 일단 오늘 12%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량 나왔던 36,000원 부근 잘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을 배워볼 수 있는 마지막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음원 관련된 종목인데요. NHN 벅스 종목이 저는 오늘 좀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 가능성을 오늘 보여줬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NHN 벅스라고 하면은 우리 온라인 사이트 벅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음원 유통, 판매 뭐 이런 쪽에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뭐 음원 관련된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K-팝이 글로벌적으로 흥행할수록 뭔가 이제 음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특정 뭐 통신사나 뭐 이런 쪽과의 뭔가의 협력과 이런 부분들이 뭐 과거에 좀 부각이 됐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코로나 터지고 우리 과거의 차트를 보고 현재가 왜 우리 바닥권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왜 대시세 초입인지, 그리고 매매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순차적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음원 관련된 종목이라 하면은 실적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지만은 그래도 회사가 2018년도부터 꾸준하게 매출액 500억에서 800억, 9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00억 이하 가격으로 10억에서 많게는 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만들었었던 흑자 기업입니다. 자,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집니다. 그렇게 2,700원 정도 했었던 주가가 갑자기 1년, 2년 동안에 27,000원까지 10배 정도, 1000% 정도의 상승이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큰 시세 분출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때 당시 뭐 그런 테마의 광풍을 타고 급등주 형태로 우리 NHN 벅스 종목이 2,700원짜리가 27,000원까지 10배 정도 올랐었던 끼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그 테마와 광풍과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27,000원 고점 대비 최근 저점 라인 정정하겠습니다. 3,300원까지 마이너스 거의 85%에서 90% 가까이 폭락을 거의 1년, 2년, 2022년도 한 해, 2023년도 한 해 거의 2년 넘게 이 종목의 이제 공포의 구간, 좌절의 구간, 자포자기하는 구간까지의 낙폭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고점에 산다라는 것은 밑으로 빠질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대폭락한 바닥에 산다면 현재가 5,000원까지 60% 정도의 수익권에 지금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를 왜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최근에 이 단기 저항대, 이 5,300원짜리를 계속해서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85%가 폭락하고 바닥권에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대량의 거래가 지금 주기적으로 들어오면서 누군가가 바닥에서 가격을 계속해서 대량 거래 매집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자, 최근 한 3개월 정도, 3, 4개월 정도 돌파하지 못했던 5,300원 구간의 저항대를 오늘 다시 한번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 시도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직전의 저항대 5,300원을 언제 돌파하고 추가 상승 구간, 슈팅자를 만들어내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5,300원의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흑자 기업의 과거에 10배 정도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이 돌파 자리에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지점에서의 단기 폭등을, 그리고 대시세를 좀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간략하게 세워본다면은, 자, 일봉상으로는 오늘 4,300원 위로 대량 거래가 터졌다. 즉, 길게는
4,300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분봉상으로는 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이 4,600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600원, 4,500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반등하는 타이밍을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LHM벅스 봤는데 일단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소개를 해주셨고요. 흑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5,300원의 저항 라인 잘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 벌써 확인을 많이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도 저희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안내 먼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의 차트 분석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신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신 이후에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어떤 부분 가장 큰 도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대시세 초입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종목 리스트를 계속 매일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차기 주도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 선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월 중순에 방송에서도 그리고 노랑톡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 나노텍이라는 우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차트 잠깐 볼 수 있으면은 보면서 좀 부연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면요. 그동안 이제 큰 시세가 나왔던 종목에 폭락을 겪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2월 14일 수요일 방송과 노랑톡에서 우리 미래나노텍 종목을 대시세 초입입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이제 총을 쏘면서 알림을 울리듯이 큰 시세 분출 전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자리다. 즉 대시세 초입일 수 있는 자리다라고 2월 14일 우리 노랑톡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전략을 세웠던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그 이후에 지금 보름 정도 시간 지난 오늘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장중 24%, 27.67%까지의 약 40%가 넘는 상승을 시세를 분출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이미 대시세가 분출된 종목의 고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고점 25,000원, 저점 13,000원, 마이너스 30%, 40% 크게 물리거나 37,000원 고점에 들어가서 12,000원, 13,000원까지 반토막 이상 크게 기간 조정 거쳐나가면서 가격 조정 거쳐나가면서 고통을 겪는 게 아닌 우리 가격 조정 끝나고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이제 공략을 하셔서 안전하게 밑으로는 떨어져봤자 조금의 하락 대비 위로는 압도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전략 세워가시고 활용해서 여러분들 단기 상승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방금 이 부분들 모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해당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요. 좋은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문자와 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IB 기명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2,30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IB 기명 팔고 이제 5% 정도 남았는데 남은 비중도 이제 매도해야 될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를 보여줬던 종목이었고 최근 의뢰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온라인 교육주가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에 상한가도 갔던 종목이죠. 이제 조금 한풀 꺾이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나머지 물량까지 현재 구간에서 정리하는 게 맞을까요? 사실 뭐 의대 입시 정원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테마가 부각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우리 수능이 끝났으니까 이번에 한번 부각이 됐죠. 네. 그러면
올해 수능은 언제 시행되죠? 아마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전후로 제가 또 수능인 걸로 아는데 네. 그 시점에 다시 한번 온라인 교육주 그리고 교육 테마주들이 한 번 더 큰 상승을 분출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자, 물론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네.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의 그런 굉장히 위급 상황으로도 이제 좀 다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의대 정원을 이만큼 늘린다고 했다가 그 속도가 얼마나 조절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상승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만은 올해 수능과 그리고 올해 연말 연초라는 게 이제 지금 시점이 아니라 올해 수능이 끝나는 연말과 그 다음 해의 연초에 우리 온라인 교육주들이 한 번 더 우리 의대 입시 정원이 증가함에 따른 수혜주로 다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는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는 일단 고점의 수익을 챙기셨고 현재 평단가 부근까지 낙폭을 확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2,300원 평단가를 깨면 저는 일단은 수익을 확정 짓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우리 2월 20일 화요일 캔들의 이제 시가 라인 1,800원 수준까지 낙폭을 확대한다. 그리고 2월 22일 목요일 장대양봉 기록한 캔들의 시가 라인 2,000원 캔들 1,800원 위로 누군가가 가격을 끌어올렸고 2,000원 가격 위로 누군가가 힘을 써서 가격을 끌어올렸다면 아마도 1,800원과 2,000원 가격 부근에서는 과거의 상승을 반납한 눌림목에서는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2,300원을 이탈한다면 저는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짓고 다시 이 종목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1,800, 2,000원 수준까지 조정 기회를 주고 저점 매수 기회를 다시 준다면 거기서 재공략 기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300원을 안 깨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대량 거래 터졌던 상한가 캔들의 종가 라인 2,650원짜리를 목표가로 설정해서 수익 확정짓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2,300원의 지지가 나온 이후에 2,650원까지 일단 목표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두 번째 종목은 TCC 스틸이고요. 매수가는 66,000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십니다. 근데 더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대응 전략 알려달라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을 보였었죠. 오른 만큼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을 세워봐야 될까요? 일단 큰 손들이 이 종목을 어디서 가격을 끌어올렸는지를 우리 차트상 확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65,000원을 깨면 저는 비중 5% 남기고 혹은 전량 본정권 혹은 약손실권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매도했다가 또 언제 다시 이 종목의 진입 타이밍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차트 보면서 부연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의 큰 그림을 보면요. 주가가 6,000원. 그리고 2023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17,000원 정도 됐었던 주가입니다. 자, 거기서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실제로 대시세가 분출이 됐고 지금은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대시세 초입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 상승을 누려보기 좋은 자리라기보다는 추세 상단에서 정말 트레이딩 관점으로 단기 시세를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과거에 이제 매물대로 작용이 됐었던 이 58,000원의 저항대를 최근에 뭘 수반하면서 이슈와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2월 16일 금요일에 우리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 58,000원 가격 그리고 그 다음 날 저점 라인이 65,000원, 66,000원 부근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부근을 이탈하면 저는 매도 대응하셔서 비중 관리하시고 리스크 관리하셨다가 자 2월 26일 우리 금요일에 대량 거래 터진 캔들의 시가 라인인 저점 라인인 58,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눌렀다가 이 지지 라인대를 깨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기존 시청자님 평단가보다도 12% 정도 더 저렴한 가격까지 뺐다 반등하는 자리 큰 손들이 가격을 끌어올리고 그 끌어올린 가격대까지 리셋되고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거기서 조금 더 좋은 타점 제공략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평단가 이탈하면 절반 매도 나머지는 마이너스 2% 정도 65,000원 정도를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셨다가 58,000원 그리고 6만 원 깨졌을 때 다시 한번 진입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65,000원이 무너지면 일단 매도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아랫단 58,000원에서 다시 공략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궁금해요 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고민되시는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담아서 짧은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도 저희와 계속 방송 이후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리스트를 먼저 받아보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되겠죠. 맞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도전하는 종목들 중에서 우리 반도체 관련된 우리 미래나노텍 종목이 장중에 24에서 27% 우리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라고 찍어드렸던 가격 대비 대략 40% 이상의 상승을 실시간으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종목을 상한가 가는 종목을 상따로 이제 공략을 해서 3% 5%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크게 물리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은 우리가 바닥권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오랜 시간 동안 매집이 끝난 종목이 이제 막 출발할 때 탑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미 고점, 급등주, 꼭대기에서 전성기를 찍은 종목을 따라잡으셔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들이 대시세 초입인지 매일매일 우리 하루에 3종목씩 장 막판에 오후 3시에 또 노랑톡에서 또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자 대시세 초입 종목들도 궁금합니다. 제 머릿속에 관심 종목에 심장 속에 넣어두고 계좌 속에 넣어두고 단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이제 노랑톡방에 입성하시고 오늘 수요일 기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브리핑 전략 받아가시고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에 좋은 결과 함께 도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계속 들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스맥이 들어와 있고요. 매수가는 4,270원, 비중은 50%라고 하십니다. 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 일단 폐배터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 몇 달 동안은 계속해서 이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의 차트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다행인 부분은 회사가 일단은 엄청나게 우량주 이런 건 아니지만은 최근 2개년도 정도를 흑자를 이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하고 2023년도에도 이제 흑자를 좀 내면서 우리 3월달 감사보고서 시즌 앞두고 감사보고서에 대한 리스크는 일단은 크게 좀 부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종목의 우리 재무적 관점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그동안 적자가 좀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다가 코로나 이후에 2022년도에 흑자 전환 그리고 올해 23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좀 안정적으로 흑자를 좀 지속해 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크리티컬하지 않다. 그리고 현재가 대비 빠진다면은 오히려 이 과거에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이 큰 시세를 시작한 캔들의 저점 라인 2,700원 캔들과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200원 가격을 기준 잡고 2,700원과 3,200원 수준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는 기회가 온다면 저는 오히려 저점의 물량을 확보해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이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무언가가 있는데 세 글자로 뭔지 아십니까? 거래량이에요. 자, 가격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기도만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누군가가 이 가격을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그 수급이 언제 들어오느냐를 봐야 되는데요. 자, 과거에 11월 달에 한번 대량 거래가 유입됐습니다. 자, 이때 가격이 20% 정도의 시세가 분출되면서 단기적으로 얼마 가격? 3,600원에서 4,700원까지 일주일 만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급 거래량이 없으니까 다시 거래량 터진 캔들에 눌림목까지 다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거래량 터진 캔들의 눌림목까지 다시 빠지면서 저점을 다져 나가다가 다시 한번 12월 15일 기준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때도 대량 거래 터졌던 3,700원 저점 대비 5,200원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자, 여기서 여기까지 대략 40% 정도의 상승이 또 한 달 만에 3주 만에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이 종목에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를 차트를 보면은 명확하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3,500원과 3,700원 요 정도 가격에서 이 종목을 공략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단타, 여기서 단타, 여기서 단타, 여기서 단타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승률 100%.
이 종목만 매수하면 돈 벌었다. 너무 기쁘다. 이 종목이 뭐 할 때, 거래량이 터질 때 나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올 때 나는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자,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4,270원짜리 도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달했을 때 여기서 내가 오래 기다렸으니까 조금 더 큰 수익을 노려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 4,270원짜리를 이탈했다. 저항받았다면은 일단은 시청자님 평단가까지 올라왔을 때 본정권 비중을 5% 10% 정도만 남기고 저는 본정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4,270원을 돌파하고 추가 시세를 분출했을 때 만들어진 저항대가 4,700원. 그리고 5,2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4,700 그리고 3차 목표가 5,200원까지 추가 시세 분출 구간에서 저는 분할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의 비중을 줄였다. 그러면 어디서 공략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 종목이 2,800원, 3,200원까지 빠지면 매수하고 싶지만 여기까지 안 빠지고 최근에 얼마에서 계속 반등이 나오고 있죠? 3,500원과 3,700원 자리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거래량 없이 가격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의 단기 지지 라인은 3,500, 3,700 기준 잡고 이 자리를 안 깨면 첫 번째 시청자님 평단가에서 비중을 확 줄인다. 그리고 다시 3,500, 3,700까지 다시 빠지면 그 기회가 뭐가 된다. 재공략 그리고 저점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니까 그때 비중을 키워가시고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면서 시세 분출하는 구간에서는 함부로 거래 비중 50%까지 늘리는 일 없으시기를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3,500원에 매수했다. 근데 이 종목이 더 빠진다. 그러면은 이런 더 매수해도 되는 구간까지 빠지는 자리에서는 우리 조정 구간에서 좀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상승 구간에서는 비중을 축소하고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3,500원에서 5,200원 사이의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현대모비스고요. 매수가는 28만 4천 원,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현대차, 기아에 비해서 너무 안 올라서 화가 납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최근에 나름의 상승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까요? 정말 좀 안타까운 이슈가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게 진위 여부는 조금 네. 더 시청자분께서도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애플이 애플카를 거의 10년 동안 개발을 나가고 있다가 내부적으로 포기하겠다라고 지침이 발표가 됐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현대모비스, LG, 현대차, 기아차 과거에 어떤 테마주로 부각이 된 이력이 있냐면 애플이 기존의 스마트폰에서 스마트카로 전환한다라는 이슈가 2021년도 벌써 한 3년 된 것 같네요. 네. 그때 우리 완성차 업체들이 정말 작전주, 급등주, 테마주처럼 폭등했었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그때 모멘텀이었던 애플의 애플카 출시가 만약에 미래 시점에 현실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우리 현대모비스 종목도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애플을 등에 업고 그런 테마를 가지고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그리고 과거의 40만 원 수준까지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애플 내부적으로 애플카 개발을 일단은 중단한다, 포기하겠다라는 이슈가 전해진 부분들은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의 이제 보유냐, 홀딩이냐를 물어보신다면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보유 시점은 올해 연말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중장기 관점으로 보유하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일단은 중장기 보유의 근거는 우리 좋은 실적에 있습니다. 자, 2022년도 우리 실적이 52조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22년도에 기록을 했는데요. 자, 24년도에는 60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2조 7천억 정도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매해 계속해서 갱신해 나가면서 매년 대략 2조에서 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좀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 애플카 이슈로 부각됐을 때 40만 원까지 폭등했다가 지금은 가격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19만 원과 그리고 최근 박스권 상단인 25만 원짜리에서의 힘을 모아가고 있는 박스권 횡보를 오랜 시간 동안 2년 정도의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종목의 본격적인 상승의 시작은 25만 원에 2년 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저항대를 특별한 모멘텀을 부각시키면서 돌파하는 지점에서의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 28만 원짜리와 그리고 과거에 애플카 테마주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캔들의 저점 라인 33만 원 수준을 목표로 우리가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 위해서는 이 25만 원짜리를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파해야 되는데 자, 과거에 수반했었던 자,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이슈화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올해 7월 달 하반기에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 4, 5개월 정도의 우량주, 저평가돼 있는 완성차 업체들, 부품주들의 우리 좀 우상향 추세가 좀 이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요. 현재 구간은 뭐 18만 원, 19만 원 여기서 만들어진 저점 가격을 깨지 않는다면 첫 번째 25만 원의 저항대를 돌파하는 시점을 잘 추적해 가시고 25만 원의 이제 가격을 돌파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신원님 평단가 28만 원 그리고 33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해서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반등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19만 원 아래 지지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종목은 효성 TNC고요. 매수가는 33만 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본전이 올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 일단 최근에 효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 계열 분리가 본격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하 기업들의 주가 방향성을 놓고도 여러 가지 추측들이 오가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저는 좋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시청자님 평단가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저는 개인적으로 33만 원을 돌파한다면 상방은 38만 원과 48만 원까지도 목표가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38만 원에서 최근 우리 2023년도 7월 달 38만 원을 이탈하고 그다음에 9월 달 저항받고 그리고 11월 달 저항받고 그리고 1월 달 저항받으면서 최근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의 저점 부근이 25만 원 정도로 이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 25만 원의 지지선을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1차 목표가, 청년님 평단가, 추가 목표가 38 그리고 중장기 목표가는 48만 원 가격을 기준 잡고 이 박스권 등락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 25만 원 가격 부근에서 사서 47만 원에 매도를 한다면 대략 22만 원 정도, 퍼센트로는 80% 정도의 상승을 누려보는 꼴이니까요. 자, 이 저점 부근은 우리가 매도보다는 매수 관점으로 물량을 잘 확보해 나가시고 평단가를 낮춰 나가시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온다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33, 제가 제시해드리는 2차 저항대는 38, 그리고 추가 목표가는 48만 원 캔들 잡고 대응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 또한 우리 코로나 이후에 7만 5천 원 정도 저점 대비해서 96만 원까지 1000%가 넘게 올랐다가 최근 1년, 2년 동안 가격 조정받고 최근 또 1년 6개월 정도, 20개월 정도 또 기간 조정을 거쳐 나가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매물대, 저항대를 돌파할 때 위로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우리 저평가된 종목이니까요. 자, 이 종목도 재무적 추이를 봤을 때 저평가가 되어 있다면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상승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효성 TNC 긴 호흡으로 봤을 때 48만 원까지의 가격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공략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다크호스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공략주로 선정해 주셨나요? 네, 월요일에는 저점에서 길게 볼 종목을 소개시켜 드려서 우리 NHN벅스 이틀 만에 4% 이상 1년치 은행이자 정도의 소소한 수익을 우리 챙길 수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NHN벅스 종목을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매매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종목이 과거에 1000% 정도가 올라간 음원 유통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일단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NHN 그룹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7,000원까지 2,700원 코로나 폭락장에서의 저점에서 1,000% 정도, 10배 정도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차트를 보면요. 27,000원 고점에서 1년, 2년 정도 저점을 다지면서 85% 이상의 폭락을 겪고 최근 바닥권에서 무슨 구간? 박스권 기간 조정의 구간을 거쳐 나가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이 5,000원 구간의 매물대를 오늘 소화하는 직전의 저항대를 돌파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손절가 4,500원 가격을 이제 손절가로 잡고 그리고 4,500원 자리를 조금 풀이를 해드리면은 자, 오늘 장중에 9시 11분 기준 갑자기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래량과 수급이 들어오고 밑골이 달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어디인고 하고 보니 4,5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지지선 손절가 4,500원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현재가 5,000원 이하 가격 조정 시 시청자분들께서 물량을 모아간다. 그리고 4,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단기 목표가를 1차 5,500원 캔들 그리고 2차 저항대는 6,000원 가격을 제시해 드릴 건데요. 자, 6,000원 가격, 5,500원 가격을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습니다. 자, 여기 6,000원 가격대에 작년 7월 달 한번 윗꼬리 달고 저항받고 그리고 올해 작년 연말에 12월 달 5,500원 찍고 또 저항받으면서 이 5,500원과 6,000원 가격을 돌파하지 못했었는데요. 그 가격이 어쨌든 과거에 이제 변곡점 가격대를 이탈하면서 저항을 받고 있으나 다시 한번 특정 테마와 이슈로 이 매물대를 돌파한다면 위로 더 높은 구간대까지의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과거에 10배 정도 올랐고 그리고 가격 조정 1, 2년 그리고 기간 조정 1, 2년 그리고 언제 이 단기 저항대를 돌파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4,500원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경우 우리 바닥권에서 우리 대량 거래가 터졌다라는 것은 우리 대시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단기 상승을 누려볼 우리 다크호스 공략주로 NHN벅스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가 5,000원, 손절가 4,500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에서도 함께 확인해봤던 종목인데요. 대시세 초입에 있는 관심주로 함께 지켜보자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의 공략주로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10%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5,000원 아래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 1차 목표가가 5,5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4,500원 선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방송 외 시간에도 전문가님의 전략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하고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목요일에 진행되는 온라인 강연의 링크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내일도 동일하게 진행될까요? 네, 일단 시청자분들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안전하게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점 종목을 어떻게 선별하는지 그리고 저는 빠르게 단기 수익을 챙김으로써 우리 계좌의 단기 상승과 심장을 좀 뜨겁게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대시세 초입인 종목들에 대한 선별 방법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전략들을 함께 공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진행되는 목요일 이제 2시 30분에 진행되는 온라인 방송에서는 대시세 초입이거나 저점이거나 줄여서 초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방법들, 기법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내가 단기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데 조금 리스크는 고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보다는 적은 대신 위로는 압도적인 상승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무 종목이나 매매하지 마시고 우리 공부하시고 그리고 선별해서 우리 대시세 초입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 리스트를 가지고 매매 전략 수립해 가시면 더 좋은 결과 누려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더 좋은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